안녕, 표현해야. 초록고양이는 4학년 1학기 5단원 내가 만든 이야기에 실려 있어. 이 책은 57페이지 정도로 길지 않은데 초록고양이와 꽃다민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 3편을 담고 있어. 교과서엔 초록고양이가 꽃다미와 엄마에게 장난을 치는 첫 번째 이야기의 앞부분이 나와. 교과서에 소개된 첫 번째 이야기의 줄거리를 살펴볼게. 어느 날 이를 닦으러 욕실에 들어간 꽃다미 엄마가 사라졌어. 그때 초록고양이가 나타나서 자기가 항아리 40개 중 하나에 엄마를 숨겨놨으니 꽃다미에게 딱 한 번만에 엄마를 찾아보라고 하지. 꽃다미는 한 번만에 엄마를 찾는데 성공해. 또 어느 날 세수하러 욕실에 들어간 꽃다미가 사라져. 다시 초록고양이가 나타나서 자기가 항아리 40개 중 하나에 꽃다미를 숨겨놨으니 엄마에게 딱 한 번만에 꽃다미를 찾아보라고 하지. 교과서엔 여기까지 나오는데 물론 엄마도 꽃다미를 찾아내. 어떤 방법으로 찾는지는 내가 알려주지 않을게. 책을 읽기 전에 미리 예상해보고 실제 내용과 비교해보는 걸 추천할게. 엄마가 없는 외로움 때문에 초록고양이가 그런 장난을 친다고 생각한 꽃다미네는 초록고양이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걸로 이야기는 끝이 나. 책을 읽으면서 다음 3가지 질문에 답해봐. 첫 번째 이야기 초록고양이에서 꽃다미 엄마는 왜 초록고양이에게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했을까? 가족을 숨기고 골탕을 먹인 괘씸한 고양이인데 말이야. 초록고양이에게 엄마가 없는 거랑 꽃다미와 엄마에게 그런 못된 장난을 친 게 어떤 상관이 있을지 생각해봐. 두 번째 이야기 꼬마도둑에서 초록고양이는 왜 꼬마도둑을 그냥 보내줬을까?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그냥 굴리며 놀 수 있는 공을 하나 준다고 했을 뿐인데 말이야. 방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욕실로, 욕실에서 부엌으로 이리저리 뛰면서 도둑을 막았는데 신비한 능력을 가진 꼬마 도둑에게 왜 더 큰 걸 바라지 않았는지, 꽃다민의 가족이 돌아왔을 땐 왜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능청스럽게 털만 활짝활짝 핥았는지. 난 초록고양이가 꽃다미 내에서 지내는 것에 대해 충분히 만족한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하더라. 세 번째 이야기 빨간 모자를 쓴 괴물에서 꽃다미는 왜 무서워했던 괴물의 빨간 모자를 벗기려고 했을까? 빨간 모자를 쓴 괴물이 꿈에 나타나 잠자기 싫어하던 꽃다미에게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괴물로부터 조약돌을 받아 이제 하나도 무서워 보이지 않았는데도 왜 끝까지 모자를 벗기려고 했는지 생각해봐. 만약 끝내 정체를 밝히지 못했다면 그게 누군지도 정말 무서운 괴물이 아니란 것도 알아낼 수 없었을 거야. 초록고양이가 꽃다민의 가족이 된 것처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친구 있니? 예전엔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완구, 장난감처럼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동물이라는 의미에서 애완동물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반려자,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의 의미로 반려동물이라 부르지. 강아지나 고양이일 수도 있고 햄스터, 도마뱀, 앵무새, 물고기, 장수풍뎅이 등을 실제로 기른 경험이라든지 앞으로 함께 살아보고 싶은 동물에 대해서 써보는 거야. 꽃다미가 빨간 괴물 꿈 이야기를 했을 때 꽃다미 엄마는 키가 크려고 그런 꿈을 꾸는 거란 말씀을 하셨어. 높은 데서 떨어지는 꿈을 꾸는 것도 키가 크려고 그런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데 난 아플 때마다 무서운 꿈을 꿨던 기억이 있거든. 넌 어떤 악몽을 꾼 적이 있는지, 그때 기분은 어땠는지 꽃다미의 꿈이나 대처 방법과 비교해서 생각해봐. 패티켓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니? 펫과 에티켓의 합성어인데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할 때 지켜야 할 예의를 뜻해.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갈 때 목줄을 매고 입마개를 씌운다든지 배변 봉투를 챙기는 것, 반대로 남의 반려동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것 등을 말하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진 만큼 서로 패티켓도 잘 지켜야겠지. 전통적인 의미에서 가족이란
결혼이나 혈연 관계로 맺어진 관계를 이루는 말이지만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에게 새로운 부모가 맺어지거나 이혼 또는 재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기도 해. 전통적 의미의 가족에 해당되면서도 오히려 남보다 못한 경우도 있고 말이야. 피를 나누는 게 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진정한 가족이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자. 교과서에서는 일어난 일을 정리해보고 이야기 흐름에 맞게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상상해서 써보는 활동이 나와. 우리가 책을 미리 읽는다면 엄마가 꽃다미를 어떻게 찾는지 다 알게 되지만 실제 뒷이야기 말고 새로운 내용을 상상해서 써보는 것도 좋겠지? 오늘은 9개의 글감 중에 3개씩 골라 3편의 독후감을 구성해보자. 이런, 첫 번째 독후감엔 책 내용에 관한 글감이 하나도 없네? 그래도 괜찮아. 다른 글감에 책 내용을 조금씩 섞어서 쓰면 되니까. 그럼 뒷이야기 상상하기로 시작해볼까? 교과서엔 이 책의 앞부분이 실려있다고 하면서 교과서엔 엄마가 꽃다미를 찾는 방법이 안 나왔는데 책을 읽기 전에 내가 어떻게 상상했는지 또는 앞으로 초록고양이와 꽃다미네가 어떻게 지내게 될지 쓰는 거야. 초록고양이나 꽃다미가 어른이 될 때까지 사이좋게 잘 살았으려나? 그러고 나서 내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초록고양이와 비교를 한다든지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우리 집 반려동물의 이름은 무엇인지 쓰는 거지. 또는 어떤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왜 그 동물을 키우고 싶은지 그 이유를 쓸 수도 있겠고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지 않다고 쓰는 것도 가능해. 글은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쓰는 게 가장 좋아. 마지막으로 꽃다미가 무서운 꿈을 꾸는 내용도 나오는데 나는 어떤 무서운 꿈을 꿔봤고 그때 어떻게 했는지 꽃다미와 비교하면서 무서운 꿈 말고 즐겁고 좋은 꿈만 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 두 번째 독후감은 줄거리로 시작하자. 3편의 이야기 중 제일 처음에 나오는 꽃다미와 초록고양이가 가족이 되는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꽃다미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소개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성격을 바탕으로 꽃다미가 무서운 꿈을 꿨을 때 어떻게 했는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거지. 끝부분에선 초록고양이가 꽃다미네 가족이 된 것에 대해 다시 언급하면서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은데 패티켓을 잘 지켜 서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마지막 독후감은 꽃다미 엄마가 초록고양이의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한 것으로 시작하자. 꽃다미 엄마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짐작해보고 그 부분을 보며 다행스러웠다든지 초록고양이의 반응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다든지 하는 등의 내 감상을 쓰는 거야. 그러고 나서 초록고양이가 꼬마 도둑을 물리치고 꽃다미 가족에겐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딴청 부리는 걸 보면서 든 생각이나 초록고양이에 대한 판단을 쓰고 이렇게 초록고양이는 꽃다미네와 진짜 한 가족이 된 것 같다. 비록 동물이지만 더불어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라고 하면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마무리. 다음에 또 만나. 안녕.